이제는 반대로 생각해야 될 때인데요. 평가원이 수험생 여러분들께 한국사를 제외하고 400점을 주었어요. 지금 남은 50일 동안 400점 중에서 평가원한테 뺏기지 말아야지 라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끝났습니다. 원서 접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원서 접수 끝나고 약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 일주일 동안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생각보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들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은 마음이 붕 뜨게 됩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죠. 6장 중에 1장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대학을 합격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합격증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9월 모의고사의 출제 기조가 바뀌면서 정시로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학교에 인기가 많은 학과, 아니면은 그 인기가 많은 학과를 살짝 피한 이지망 학과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는 작년 입결을 토대로 한 올해 입결도 크게 좌우가 될 것은 아닌데 최상위권에서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죠. 서울대가 수능 응시에서 2과목을 안 해도 되고 첨단학과의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는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어졌습니다만 2등급 이하로 갈수록 이 점수대를 가진 학생들의 명수도 많고 이 점수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몇 개가 있죠. 그러한 대학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입시 컨설팅을 받고 내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100%는 없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제가 EBS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실 EBS를 강조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그렇지만 이 2024학년도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될 것은 EBS밖에 없습니다. 만점 마무리 시즌2가 나왔습니다. 저도 바로 구매를 해서 보았는데요. 여기에 지켜봐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만점 마무리 교재가 발행이 된 날이요. 9월 모의고사 전입니다. 시즌2인데도 9월 모의고사 전 8월 말에 발간이 돼서 9월 초에 발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를 그대로 반영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100% 반영이 된 모의고사인데 9월 모의고사는 반영했다고 말하기 애매한, 아니 반영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점 마무리 시즌2도 당연히 풀어야 할 교재이지만 9월 모의고사 반영된 교재를 최대한 많이 학습을 하고 수능을 응시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EBS 아이 온라인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회차로 나눠서 9월 19일에 1회차 국어, 수학, 영어가 오픈이 되었고요. 2회차는 10월 17일 날 오픈됩니다.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보면서 풀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일일이 캡처를 해서 제 네이버 밴드에 PDF로 만들어서 문제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설한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이 해설 강의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다운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급조된 느낌이 약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 9월 21일인데요. 영어는 해설 강의를 보려고 하니까 9월 22일 오픈 예정이라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직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각 영역별로 어땠는지 제가 문제도 살펴보고 들여다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국어의 경우는 이미 수능의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보여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리고 수능 연계교재에서 나온 작품과 지문, 여기를 바탕으로 이번 2024학년도 수능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9월에서 벌써 힌트를 줬고요. 9월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어려워야 변별이 될 텐데 그것은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수학의 경우는 제가 꽤 오래전부터 강조를 했었죠. 수능 완성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9월 모의고사를 딱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토대로 수학원, 수학2
이렇게 공통 문제가 만들어지는 변별력을 주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에 기반이 되는 것이 역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모의고사에 나온 수학 문제를 지켜보면 3가지 이상의 복잡한 개념을 쓰는 것을 킬러 문제라고 아예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나오려면 결국 얼마만큼 개념의 숙지가 잘 되어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EBS 온라인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해부를 하다시피 하셔야 합니다. 아예 해설을 다 외워서 본인이 직접 이걸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숙지를 하고 계셔야 이번 수능에서 수학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중위권 학생들이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수학 등급을 올릴 수 없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를 외우세요. 이러한 유형에 익숙해지시면 수능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수학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계속 강조를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평가원이 만들어온 모든 문제들은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6월 모의고사에서 킬러로 찍은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은 보고 가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를 반영한 모의고사가 수학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강 사이트에 대표 선생님들께서 벌써 모의고사를 만드셔서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다 풀어봐도 좋지만 시간이나 물리적 제약이 있다. 그러면은 몇 개 맛보기 강의를 보고 선택해서 9월 모의고사가 반영된 모의고사를 푸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도요.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가 있어요. 이거를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강조가 되었던 내용이 있죠. 요즘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해석은 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너무 전문적으로 가면은 킬러 문항으로 찍히잖아요. 그게 아닌 2023년 기준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왔던 지문들, 거기서 강조되는 어휘, 어법, 논리, 이것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한다면 영어에서 점수를 잃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건 과학탐구인데요. 상대적으로 사회탐구는 변별이 되었어요. 그에 비해 과학탐구는 6월 모의고사 때는 생명과학이 1컷이 5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구과학이 1컷이 50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자연계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응시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거에서 힘을 살짝 뺐더니 등급컷이 확 올라가 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 구모 기준에 맞춰서 공부하면 수능 때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려운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공부를 다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9월 모의고사 사탐 변별력이 잘 됐다 하더라도 각 과목마다 그 변별력을 주는 포인트가 있죠. 변별력이 주는 포인트들은 무조건 놓치지 말고 다 숙지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탐구가 미끄러지지 않고 국어 수학을 잘 보고 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수 이상 맞도록 이 남은 50일 동안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효율적인 공부는 많이 하는 공부가 효율적인 공부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9월 모의고사의 기조에 맞춰서 개념과 이 문제풀이 능력을 쌓아가시면 그러면 수능 때는 평소에는 받지 못했던 점수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야 될 때인데요. 평가원이 수험생 여러분들께 한국사를 제외하고 400점을 줬어요. 지금 남은 50일 동안 400점 중에서 평가원한테 뺏기지 말아야지 라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조삼모사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 맞아야지 하면은 다 못 맞습니다. 그런데 틀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은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히 여기다 보면 하나도 안 틀리게 되고 그게 바로 수능 대박이거든요. 학생별로 수능 대박의 기준은 다릅니다만 수능 대박이 나려면 최대한 내 점수를 평가원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근데 올해는 아예 가이드라인이 대놓고 박혀 있어요. 9월 모의고처럼 낸다. 그래서 EBS가 온라인 모의고사도 갑자기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힌트를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정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시로 가야지. 그러면 수시를 써놓고 그 수시에 맞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과목 수를 줄이고 이러다 보면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또 내년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정말 이 남은 소중한 기간 내가 어떻게 하면 수시에 붙을 수 있을까 진학사 계속 들여다보지 마시고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